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단단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식에 관한 일만큼은 나이를 먹어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눈앞에서 자식이 내가 예상했던 방향과 다른 선택을 하거나 도와주고 싶어도 더 이상 손을 뻗을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면 마음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자식이 30이 되었든 40이 되었든 부모 입장에서는 여전히 작은 아기로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현실적인 상황이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자식의 삶이 내 예상처럼 안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혹은 자식이 분명 힘들어 보이는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때, 또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을 때 마음은 볼수록 무겁고 복잡해집니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나이가 되어서야 더 분명히 느껴집니다. 생각만큼 쉽게 내려놓아지지 않습니다. 손을 떼면 그 아이가 더 멀어질 것 같은 불안, 혹은 아직은 나의 역할이 남아있다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이 혹시라도 잘못될까 하는 걱정이 고요한 방 안에서도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미란 내려놓음이 포기나 무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천천히 깨닫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물러서 있는 것 같아도 실은 자식 옆에서 조용히 받쳐주는 또 다른 방식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약용의 글 속에는 거창한 이상이나 추상적인 깨달음보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차분하고 실용적인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 역시 현실의 감정에서 출발해 그 감정을 다루는 마음의 태도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풀어가려 합니다. 자식을 내려놓는다는 말은 관계를 끊는 것도 기대를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제 이 아이의 삶은 이 아이의 속도로 흘러가야 한다는 사실을 내 마음이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인정이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과 함께 이 마음의 여정을 차근차근 시작해 볼까요? 사실 나이가 들어도 자식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어떤 나이가 되었건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식을 내가 챙겨야 하는 사람으로 느낍니다. 특히 그 아이가 삶의 굴곡을 겪을 때, 힘들어하는 기색이 눈에 보일 때, 혹은 분명 더 나은 방향이 있어 보이는데 그 길을 피할 때 부모 마음은 단순히 걱정이 아니라 내가 직접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까지 불쑥 올라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그 아이의 문제는 그 아이가 헤쳐나가야 한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가슴이 환하게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손을 놓아야 한다는 사실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와닿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과거에는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해결되던 일들도 이제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몸은 여전히 반사적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대신 해주면 빨리 끝날 텐데, 내가 한마디만 하면 방향이 달라질 텐데, 그래도 이건 알려줘야 하지 않나. 그러나 그 말들을 입안에서만 굴리다가 결국 삼키고 돌아서야 하는 순간 가슴에서 묵직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말로는 내려놓아야 한다고 몇 번이나 되뇌었지만 막상 실천하려니 마음에 들러붙은 찜찜함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약용의 사유에 따르면 사람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침묵하는 일입니다. 무능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지만 멈추는 것. 이때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를 처음으로 자각합니다. 부모는 평생 무언가를 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내려놓는 순간 마치 나의 삶 전체의 의미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장성한 자식을 바라보며 든 생각이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저 아이가 잘못되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 해서 저 아이의 삶은 이제 저 아이의 몫이다로. 하지만 이 변화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가슴이 계속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그냥 한 번만 더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저 아이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워 보이는데 혹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머리와 마음이 다른 방향을 보는 이 시간은 부모에게 가장 지치는 시기입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도울 수 없고 놓으려고 하는데 마음은 계속 붙잡아 당기고 걱정은 줄지 않는데 행동은 멈춰야 합니다. 이때 느껴지는 감정은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첫째, 더 이상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아쉬움. 둘째, 놓았다가 정말로 아이가 넘어져 버릴까 하는 두려움. 셋째, 아무리 마음을 써도 결국 그 삶을 대신 걸어줄 수 없다는 자각에서 오는 무력감. 하지만 이 감정들을 지나야만 본격적으로 내려놓음이라는 주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내려놓는 일이란 미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책임감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직접 끌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며 마음으로 받쳐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변화가 쉬웠다면 당신은 이미 오래전에 해냈을 것입니다. 어려워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힘겨워하는 것이 당연한 과정입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풀리지 않는 작은 매듭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매듭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자식을 보살피며 조금씩 엉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릴 때는 자식이 감기에 걸리기만 해도 밤새 이마를 짚으며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나아지겠지라며 버텼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작은 일에도 상처받을까 조심스레 말을 골랐고 사회에 나가서는 눈에 띄지 않게 뒤에서 밀어주며 저 아이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진 마음의 습관은 갑자기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그 습관의 무게가 지금의 매듭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마다 매듭이 느껴지는 순간은 다릅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예전처럼 고민을 털어놓지 않을 때, 어떤 부모는 자식이 결정을 부모 의견 없이 내릴 때, 또 어떤 부모는 자식이 삶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예전처럼 손을 잡아줄 수 없는 자신을 보며 매듭의 존재를 느낍니다. 그때 부모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섭섭함도 아니고 화도 아니고 원망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애틋함입니다. 저 아이가 이제는 나 없이도 살 만큼 자랐구나 라는 안도와 함께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 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미련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이 두 감정이 한 번에 몰려올 때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매듭이 탁 하고 당겨집니다. 그 매듭을 풀고 싶다면 먼저 그 매듭이 왜 생겼는지 알아야 합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다루는 첫 번째 원칙으로 있는 그대로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현재의 내 마음의 모양을 정확히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식이 멀어지는 것 같다는 거리감. 이 감정은 사랑이 식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책임져 왔기 때문에 함께 살던 습관이 사라질까 두려워 생기는 감각입니다. 내가 더 이상 필요가 없구나라는 서운함. 이 서운함은 상대에 대한 불만으로 표현할 게 아니라 그동안 내 자식에게 내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를 반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할 일이 없어진 것 같아지는 낯선 부모는 평생 자식을 키우는 것을 당연히 해야 하는 직업처럼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 마치 하루아침에 실직을 한 것처럼 낯설고 무섭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겹쳐지면 애틋함은 쉽게 울컥함이 되고 울컥함은 말 못할 답답함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매듭이 잘못된 마음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매듭은 당신이 자식을 얼마나 깊이 품어왔는지 그 세월이 고스란히 쌓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굳어져 있기에 그 마음을 풀어내려면 조금 다른 방향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매듭을 억지로 잡아당기면 더 엉키고 헤집으면 흐트러지지만 묶인 모양을 잘 관찰하면 풀릴 수 있다. 매듭을 잘 관찰한다는 것은 지금의 감정을 꾸짖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아, 나는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하고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 인정이 이루어지면 매듭이 당겨지는 느낌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이 감정이 이상하다는 판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래 사랑해온 사람의 마음일 뿐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오래된 매듭을 실제로 어떻게 풀어내는지,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떤 행동 생각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려놓음은 거창한 일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려놓는 연습을 일상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먼저 걱정의 방향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자식의 삶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살아오며 이미 여러 번 확인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근심을 없애기보다 근심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자식에게 직접 가는 걱정에서 내 마음을 돌보는 걱정으로요. 예를 들어 자식이 힘들어 보일 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기.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걱정을 이어가지 말고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여 생각을 끊는 행동을 하기.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면 바로 말하지 않고 오늘이 아닌 이틀 뒤에 같은 생각이 드는지 확인하기. 이런 구체적 과정에서 내려놓음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식을 컨트롤하려는 마음에서 나를 다스리는 마음으로 방향을 돌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나설 때와 나서지 않을 때를 구분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장 힘들어하는 지점은 언제 개입해야 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가? 입니다. 대부분의 고민은 이 기준이 없어서 생깁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판단 기준을 간단히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식이 당장 위험한가? 위험하다면 걱정이 아니라 개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가 위태롭거나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것처럼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라면 부모의 도움은 지나침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경우는 내려놓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도움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은 성장 과정인가? 그렇다면 현실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과정이라면 부모가 대신 막아주는 대신 겪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인가? 혹시인가? 혹시라면 아직 현실이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걱정을 끌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만 세워도 마음의 불안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을 멈추게 하는 방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사실 행동이라기보다 습관을 누그러뜨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작은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방식입니다. 하루 중 자식에 대한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입 밖으로 이건 저 아이 몫이라고 짧게 말하기. 말은 생각을 잘라내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식 이야기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 때 몸을 움직이기. 머리는 멈추지 않지만 몸을 움직이면 생각이 약해집니다. 나가는 김에 쌓아뒀던 쓰레기를 버리고 분리수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뇌는 물리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생각을 청소하는 행위와 동일하게 느낍니다. 오늘 떠오른 고민을 메모장에 적고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어두기. 걱정의 시간을 제한하고 종이에 적어둠으로써 머릿속을 깨끗이 비울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의식들은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내려놓음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해야 할 일을 몸이 먼저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평생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역할 중 일부를 내려놓고 다른 역할로 옮겨갈 때가 찾아옵니다. 여기서 정약용의 관점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는 역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의 역할이 직접 해결해 주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역할은 자식에게 버팀목 같은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서지 않아도 당신이 곁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식에게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됩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내려놓는 것이 무관심이 아니라 방식이 바뀐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놓기 시작하면 당장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깁니다. 자식의 삶을 볼 때 왜 저렇게 하지? 보다 저 아이는 저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라는 여유가 조금 생기고 자식의 선택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도 내 기분이 하루를 좌우하지 않고 걱정이 올라올 때 그 걱정의 힘이 예전보다 조금 약해지고 자식의 삶을 대신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이 작은 변화들은 내려놓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모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는 첫 단계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이 특별히 큰 욕심이라서가 아니라 그저 자식이 더 편안하길 바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기대가 어느 순간 현실과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부모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기대가 곧 사랑의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일입니다. 이 흔들림을 잘 다루는 것이 부모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꼭 필요합니다. 기대가 흔들릴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나이쯤 되면 안정됐으면 한다. 이런 선택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챙기며 살았으면 한다. 이런 바람들은 모두 부모가 살아오며 익숙해진 삶의 기준에서 나옵니다. 그 기준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자식은 부모와 다른 시대, 다른 속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기대가 절대 규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온 하나의 기준으로 내려옵니다. 기대가 내려오면 자식의 선택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찬성은 못할지라도 왜 저런 선택을 하는지 정도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정약용은 언제나 감정이나 추측이 아니라 실사구시의 정신, 즉 사실에 근거한 판단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기대와 현실이 충돌할 때 부모 마음이 지쳐버리는 이유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기대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버리라는 말은 부모에게 너무 잔인한 말입니다. 정약용은 기대를 내려놓는 대신 할 수 있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행동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대가 자식이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어도 현실에서 가능한 행동은 나은 방향 조언하기,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도와주기. 지금 할 수 없는 일은 억지로 개입하지 않기 정도입니다. 나는 가능한 선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 실천은 자식의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의 행동 범위를 명확히 정하면 기대가 있더라도 그 기대 때문에 마음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기대는 마음속에 조용히 남아있고 행동은 현실에 맞게 움직이는 두 가지 궤도가 생긴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부모 마음의 긴장이 크게 풀립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가 깨질 때 가장 아픈 것은 자식이 아니라 부모 자신입니다. 그래서 기대의 크기를 줄일 수 없다면 기대의 방향을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약용의 방식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결과를 바라지 말고 노력만 보라. 예를 들어 자식이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일 때도 그 아이가 지금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 노력 하나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기대와 현실의 충돌이 크게 줄어듭니다. 결과는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노력은 자식의 삶에서 분명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상황에 따라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약용은 마음이 흔들릴 때 철학이나 이상을 들이대기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처를 우선했습니다. 이번엔 마음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지치게 되는 이유는 걱정 자체가 아니라 그 걱정을 끝없이 따라가면서 마음이 스스로를 소모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를 멈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선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밤에는 자식 걱정을 하지 않는다. 밤의 걱정은 과장되고 해결도 불가능합니다. 걱정은 아침 이후로 미룹니다. 5분 이상 같은 걱정을 반복하지 않는다. 5분이 넘으면 의도적으로 생각을 멈추는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하고 강아지를 산책시킵니다. 확인할 수 없는 문제는 그 자리에서 중단한다. 혹시 저러는 건 아닐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같은 예측형 걱정은 현실이 아니므로 멈춥니다. 이 규칙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강력합니다. 특히 부모가 자기 마음을 지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걱정을 못 끊는 이유는 생각이 내 의지보다 빨리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생각을 이기려 하지 말고 흐름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짧고 단순한 행동은 뇌가 생각 모드에서 행동 모드로 전환되게 합니다. 이 방법은 걱정이 크게 번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기술입니다. 다음은 자식과의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마음이 너무 가까워서 어떤 일이든 쉽게 감정이 따라갑니다. 하지만 건강한 거리는 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마음을 보호해 줍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경계선 세우기입니다. 구체적 예시는 이렇습니다. 자식의 감정은 자식의 것, 내 감정은 내 것이라고 마음속에서 구분하기. 자식이 힘들어했다고 해서 내가 같이 무너질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기. 자식이 선택한 일의 결과는 그 아이 몫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두기. 이 경계선은 무심해지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범위를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정약용은 경계를 알면 마음이 허둥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내려놓는 것은 한 번 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하루 한 번, 자식 걱정을 딱 5분만 생각하는 시간 만들기. 그 외의 시간에는 일부러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혼자 걷는 시간 만들기. 걷는 동안은 오직 내 호흡과 발걸음만 생각합니다. 걱정이 줄어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식에게 충고할 말이 떠오르면 이틀 미루기. 이틀 뒤에도 같은 충고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그때 말합니다. 대부분의 충고는 하루가 지나면 힘이 빠집니다. 자식의 삶에서 내가 책임지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한 문장 반복하기. 이건 저 아이가 걸어갈 길이다. 하루의 끝에는 오늘 내가 지킨 마음 하나를 기록하기. 작고 사소해도 됩니다. 오늘은 걱정이 올라왔지만 말하지 않고 넘겼다는 한마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5가지가 오래되면 놓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굳어집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은 부모에게는 마치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부모의 역할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역할의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예전에는 자식을 이끌었고 지금은 뒤에서 조용히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가장 큰 안정은 부모의 조언이나 개입이 아니라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개입이 아니라 내려놓음에서 비롯된 여유입니다. 당신의 자식은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 번의 결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달라지면 그 마음이 흐르는 길이 달라집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큰 강도 발원에 따라 흐름이 달라진다고 표현했습니다. 부모가 내려놓아 보기로 결정한 순간 이미 강물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엔 그 흐름이 가져오는 3가지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걱정 반응이 느려집니다. 내려놓음 이후 사람들은 흔히 걱정이 없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 변화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걱정이 올라올 때 반응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식에게 작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심장이 내려앉았고 그날 하루가 다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내려놓기로 결심하고 내가 세운 걱정의 규칙들을 꾸준히 실행하다 보면 마음에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걱정이 올라와도 바로 휘둘리지 않는다. 반응하기 전 잠깐 멈추는 시간이 생긴다. 밤이 되면 내일 생각하자며 내려놓을 수 있다. 이 짧은 틈이 생기는 순간 마음은 이미 다른 상태로 이동한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 짧은 틈을 심호가 다시 고요해지는 시간이라 했습니다. 그 고요가 평온을 불러옵니다. 두 번째, 자식이 문제를 부딪혀 해결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놓으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식이 성장하는 장면을 처음으로 또렷하게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식이 어떤 문제를 겪기만 해도 먼저 부모의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놓은 마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일이 잘 안 돼서 힘들어한다고 말할 때 예전에는 어떡하니? 내가 뭘 도와줄까? 하는 마음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놓은 뒤에는 자식이 겪는 어려움을 자식의 인생의 과정으로 보게 됩니다. 그 변화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아, 저 아이도 이제 자기 문제를 스스로 풀고 있구나. 이 시기는 누구나 지나가는구나. 내가 대신 짊어지지 않아도 저 아이는 해낼 거다. 부모의 시선이 이렇게 바뀌면 자식도 그 변화를 느끼고 부모에게 더 편하게 다가옵니다. 정약용은 부모가 고요하면 자식의 마음이 안정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세 번째, 부모 자신의 인생을 회복하는 순간이 옵니다. 부모는 평생 자식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 걱정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마음에 갑자기 생기는 빈자리 때문에 약간 낯설고 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다음 변화가 시작됩니다. 부모 자신의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자식의 상태가 오늘 내 기분을 결정했지만 이제는 나의 몸 상태, 나의 컨디션, 나의 하루 계획이 중심이 됩니다. 오래 미뤄둔 일이 자연스럽게 손에 잡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도록 정리하지 못했던 서랍을 치우거나 잊었던 취미 하나를 다시 시작할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다시 자기 삶을 회복해가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나의 일을 잃어버리면 마음도 흐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면 마음이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서 한 발 물러날 때 바로 이 자기의 자리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자식을 믿는 힘이 생깁니다. 논리 때문도 아니고 자식이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자식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꾸려갈 것이라는 믿음이 천천히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그 믿음은 아주 현실적이고 단단합니다. 저 아이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내가 너무 앞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 아이 인생은 저 아이가 살아간다. 이런 믿음이 생기면 부모 마음에 오래 머물던 두려움이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정약용은 믿음은 근심을 녹이는 불이라 했습니다. 부모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다섯 번째,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놓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마음을 거두면 자식도 멀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부모가 개입을 줄이고 말을 단정하게 아끼기 시작하면 자식은 부모가 훨씬 편안한 존재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이 먼저 연락해 오거나 사소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눌 수도 있고 예전보다 감정이 덜 충돌하며 부모가 잔소리하지 않으니 자식도 방어적으로 굴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정약용은 편안한 마음이 편안한 관계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관계는 노력보다 마음의 상태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부모 옆에서 자식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당신의 평온은 당신의 자식이 받게 될 가장 조용하고도 가장 큰 유산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자식에게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부모로서의 자리를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정약용도 말했습니다. 사람의 애틋함이란 나이가 헤아리지 못한다고. 그래서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걱정하고 자식이 살아가는 모양에 따라 하루의 기운이 오르내립니다. 하지만 내려놓는다는 결심 이후 마음은 조금씩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곧장 휘둘리던 마음이 잠시 멈추고 한 호흡을 두고 자식의 문제를 자식의 인생으로 바라볼 수 있는 틈을 얻었습니다. 그 틈은 작았지만 그 틈에서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내려놓음의 첫 변화는 반응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이전엔 자식의 한마디에 마음이 즉시 흔들렸지만 이제는 생각을 끊고 규칙을 세우고 스스로를 지키는 연습이 쌓이면서 마음이 예전보다 단단해집니다. 정약용이 말한 시모의 고요가 조금씩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자식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엔 자식이 어려움을 겪는 순간 부모가 먼저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놓인 마음은 그 어려움을 자식이 스스로 넘어서는 과정으로 보게 합니다. 그 순간 부모는 자식의 약함만 보던 눈에서 자식의 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자식에게도 전해져 부모 곁에서 더 자연스러워지고 더 편안해집니다. 마지막 변화는 부모 자신의 인생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침에 떠오른 햇살이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작은 기대를 다시 일으키고 방에 쌓인 책을 한번 넘겨볼 여유가 생기고
오래 미뤄둔 취미와 정리가 조금씩 손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자식에게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과정. 그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정약용은 평생 누구든지 자기 마음을 먼저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걱정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걱정 속에서 자신을 잃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부모의 평온한 마음은 자식에게 조언보다 오래 남고 도움보다 깊게 스며듭니다. 자식은 결국 부모가 만들어 놓은 그 조용한 자리를 보고 자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말을 줄이고 개입을 줄이고 대신 마음의 평온을 키우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은 자식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평온이 자식을 살리고 당신 자신의 삶까지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놓아주는 마음은 결코 포기가 아니라 부모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용기이며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운 고요와 함께 또 다른 하루를 만들어 가보세요.